안녕하세요, 여러분. K리그의 뜨거운 관심사, 연봉 협상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27세이브를 기록했음에도 급격한 감액을 겪나 기아 타이거즈에게 이번 오프시즌은 유난히 냉기가 강하게 불어닥쳤다. 지난해 종합 우승을 차지한 기아는 8위로 곤두박질치며 천상과 지옥을 넘나들었다. 올해 스프링 캠프를 시작할 때는 미국까지 선수단 전원을 비즈니스 클래스로 대접하며 기세를 높였으나 이번 비시즌에는 FA 시장에서 지갑을 꼭 닫으며 전력 보강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최영우를 삼성 라이온즈로 보내야만 했다. 오직 살아있는 전설 양현종에게만 45억 원을 쏟아 붙잡았다. 이 영향이 선수단 연봉 협상까지 번질 모양새다. 특히 중심 타자 김도영에게 시선이 집중된다. 지난해 믿기 어려운 활약으로 연봉을 1억 원에서 5억 원까지 끌어올렸다. 기록도 기록이지만 역사적 유니폼 판매 등 구단에 막대한 기여를 한 김도영에게 기아는 파격적인 인상으로 응답했다. 그러나 김도영은 이번 시즌 햄스트링 부상만 3번을 반복하며 최악의 시즌을 맞이하고 말았다. 성적도 문제였으나 시즌 30경기 출장에 그쳤다. 거의 기여를 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의 부상 문제로 팀은 지속적으로 흔들렸다. 김도영의 연봉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은 예상 가능한 일. 선수 사기 고양을 위해 감액폭을 일부 조절할 수 있을 거란 관측도 있었지만 이번 시즌 유독 냉랭한 기아 내부 분위기를 볼 때 연봉이 크게 하락하는 것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마무리 정혜영의 연봉 역시 대폭 삭감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와 기아가 어느 정도까지 지출을 줄일 생각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정혜영도 전년도 31세이브를 올리며 연봉이 2억에서 3억 6천만 원으로 상승했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성적이 다소 주는 모습이었다. 평균 자책점이 2.49에서 3.79로 상승했고 블론 세이브도 7번이나 발생했다. 전반적인 기량이 지난 시즌만큼 뛰어나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세이브는 27개를 기록했다. 리그 세이브 6위에 해당한다. 세이브 수만 본다면 김도영처럼 완전히 실패한 한 해라고 말하긴 어렵다. 그런데도 정혜영에 대해 크게 삭감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야구는 개인 성적이 중시되고 이를 토대로 연봉이 책정되는 스포츠다. 김호령, 오선우처럼 이번 시즌 크게 부활한 선수는 팀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연봉 인상이 충분히 이루어진다. 하지만 팀의 성과를 완전히 배제하고 논할 수도 없다. 그래서 연봉 협상 때마다 서로의 입장 차이가 생기기 마련이다. 과연 기아의 이번 겨울 연봉 협상은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 기아는 2024년 시즌 팀의 통합 우승 달성 후 선수단에 아낌없는 보상을 했다. 당장 팀을 이끄는 이범호 기아 감독이 3년 재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겨울 내내 즐거운 소식만 이어졌다. 여기에 스프링 캠프 이동 시 모든 선수에게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을 지급해 다른 구단들의 선망을 받았다. KBO 리그 사상 유례가 없던 일이었다. 항공권 예산만 4, 5배로 늘어났지만 기아는 좋은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대한 보상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어바인 1차 캠프 당시 물가가 비싼 지역에서도 5성급 고급 호텔 숙박비까지 지원했다. 선수들도 놀랄 만큼 좋은 환경이었다. 캠프 시작 전에도 여러 곳에서 따스한 바람이 불어왔다. 2024년 우승에 기여한 선수들의 급여가 크게 상승한 것이다. 기아는 성과가 있는 곳에는 보상이 따른다는 원칙 아래 풍성한 평가를 적용했다. 2024년 시즌 MVP 김도영의 경우 기존 1억 원에서 무려 4억 원이 인상된 5억 원에 합의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그 밖에도 마무리 투수 정혜영의 연봉은 2억 원에서 3억 6천만 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고 전상현은 1억 7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크게 상승했다. 또한 현재 팀을 떠난 박찬호와 최현주는 예비FA 특혜까지 받으며 연봉이 크게 올랐다. 곽도규, 윤영철, 황동하, 한준수는 한 번의 억대 연봉자가 되어 젊은 선수들 또한 따뜻한 계절을 보냈다. 그로부터 1년 후
기아의 연봉 협상 분위기는 상당히 차가워졌다.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클럽의 원칙은 변함없지만 팀이 2025년 정규 시즌 8위로 추락하며 성과 자체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기아는 냉철하게 선수단 연봉 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지난해 활약으로 급여가 크게 오른 일부 선수들은 상당한 금액을 반납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가장 주목받는 것은 베펄 선수 중 팀 내 투수와 타자 최고 연봉자인 김도영과 정혜영의 협상 결론이다. 지난해 최고의 활약을 보인 김도영에게 기아는 이례적인 인상폭을 제시했다. 1억 원에서 단숨에 5억 원으로 급상승한 것이다. 이는 김도영 측이 처음 예상했던 금액과 크게 다르지 않아 기아가 MVP의 활약을 인정하며 팀의 중심 선수로 성장할 기회까지 부여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시즌 김도영은 햄스트링 부상 3차례로 인해 팀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몸이 건강할 때는 나쁘지 않거나 오히려 리그에서 보면 우수한 성적을 올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1군에서 단 30경기만 출전했다. 아무리 유능한 선수라도 30경기 출전으로는 팀에 도움이 될 수 없었고 5억 원이라는 가치를 증명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김도영의 연봉 삭감은 거의 확정적이다. 이는 선수 본인도 일정 부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삭감 규모가 얼마나 될지가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현재 그의 연봉이 최대 절반까지 깎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불만 없이 협상을 마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사다. 2억 원에서 3억 6천만 원으로 연봉이 상승한 정혜영 역시 올해 성적이 크게 좋지 않았다. 시즌 60경기에 등판하며 60일 3분의 2이닝을 소화하는 등 분전했고 전반기 활약은 괜찮았다. 전반기 팀의 어려운 불펜 상황에서 많은 이닝을 책임진 점은 분명히 인상적이다. 하지만 시즌 60경기에서 3승 7패 27세이브, 평균 자책점 3.79에 머물렀다. 불론 세이브도 7번이나 기록했다. 결국 3억 6천만 원의 연봉을 유지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2024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더라도 대폭 삭감은 피하기 어렵다는 게 내부 평가다. 팀 전체 성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팀 연봉 총액도 축소될 수밖에 없는데 올해 상대적으로 잘한 저연봉 선수들의 급여는 또 올려줘야 하는 딜레마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연봉 평가가 좋은 선수들이 부진한 팀 성적 탓에 다소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기아 타이거즈의 올겨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연봉 협상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개인의 기록과 팀의 성적.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프런트와 선수들. 어느 한쪽의 손해만 강요되지 않는 공정하고 현명한 합의점이 나오길 바랄 뿐입니다. 팬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그들의 활약이 단순한 숫자로만 평가받지 않기를, 하지만 팀의 장기적인 건강을 위한 결정도 필요하다는 복잡한 고민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어땠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